인류가 만든 수많은 발명품 중에서 가장 기묘하고 오랫동안 사랑받으며 때로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술입니다.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우리가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문명보다 더 먼, 심지어 농업이 시작되기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심기도 전에 이미 발효된 열매를 맛보고 그 알싸한 느낌에 놀라거나 혹은 기분 좋게 취하는 순간이 존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이 술과 처음 마주한 그 순간부터 와인과 맥주를 거쳐 증류주가 탄생하는 과정, 그리고 술이 단순한 음료를 넘어 권력 의례 문화의 상징이 되기까지 긴 역사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류 문명과 함께 걸어온 술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시간을 돌려 아주 먼 과거로 갑니다. 아직 기록도 도시도 없던 시절, 인류는 수렵과 채집을 하며 자연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무리가 야생 과일을 주워 먹습니다. 그중 일부는 며칠 동안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햇빛과 자연의 미생물이 결합해 자연스럽게 발효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그 과일을 먹고 이상한 기분을 느낍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말이 많아지고 가볍게 비틀거리는 감각. 어떤 이는 웃기 시작하고 어떤 이는 갑자기 용기가 생겨 고백을 합니다. 인간은 바로 그 순간 깨닫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일이 아니다. 시간과 자연이 만든 또 다른 세계의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술의 시작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기원전 7000년에서 6000년 사이 중국 화북 지역에서 발견된 토기 조각에서 발효된 쌀벌꿀 야생 과일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최초의 술 항아리로 여겨집니다. 한마디로 술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발효식품 중 하나이며 문명보다 먼저 존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인류는 농업을 시작합니다. 곡식이 생기고 저장이 가능해지면서 발효는 자연의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인 기술이 됩니다. 곡물을 씹어 침에 섞인 효소로 발효시키는 방법, 물과 곡식을 끓이고 식힌 후 자연 발효시키는 방법 등 초기 문명은 저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 문명은 맥주의 원조로 불릴 만큼 전문가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점토판에는 맥주 제조법과 맥주 관련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임금 대신 맥주를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때의 맥주는 오늘날처럼 맑고 톡 쏘는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걸쭉하고 곡물 찌꺼기가 많았으며 빨대로 찌꺼기를 피해 마셔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맥주는 귀중한 에너지원이자 영양 공급원이었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사회적 매개체였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종교 의식과 사후 세계의 준비에도 술이 사용되었습니다. 피라미드를 만드는 노동자들에게 맥주가 제공되었고 부장품 속에도 술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술을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신의 선물로 여겼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와인이라는 또 다른 술과 마주합니다. 포도 재배가 시작되고 인류는 곡물이 아닌 과일에서 술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는 와인을 문화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와인이 철학과 신화, 정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깊은 대화를 나누던 술자리는 단순한 잔치가 아니라 지성을 발전시키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술의 신 디오니소스는 광기와 창작, 영감의 신으로 등장합니다. 그만큼 술은 감정과 지성 사이의 경계를 흐리는 존재였습니다. 로마에 오면 와인은 더욱 강력한 사회적 상징이 됩니다. 부자들은 최고급 와인을 마시고 노예들은 신맛이 강한 싼 와인을 마셨습니다. 술은 계급을 구분하는 기준이기도 했습니다. 잔치에서 배가 부르도록 먹고 마시고 오히려 억지로 토해낸 뒤 다시 먹는 로마 귀족들의 향연 문화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고대에서 술은 종교 정치 사회 예술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술을 마신다는 행위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문명과 신념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중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세 유럽은 술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기 유럽은 물이 오염되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맥주와 약한 와인을 물처럼 마셨습니다.
아이들도 맥주를 마셨고 수도원은 술의 연구소에 가까웠습니다. 중세 수도사들은 맥주를 체계적으로 양조하는 법을 개발했습니다. 맥주에 홉을 넣어 향을 더하고 부패를 막고 보존 기간을 늘리는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시는 맥주의 기본 형태는 이때 대부분 완성된 것입니다. 또한 중세 기독교 문화에서 술은 죄악과 축복 사이의 경계에 있었습니다. 과하게 마시면 죄가 되지만 적절하게 마시면 신을 기리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성찬식에서 포도주가 신성한 상징으로 사용된 것은 술의 지위가 단지 음료 이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시대는 중요한 분기점에 도달합니다. 바로 증류기술의 탄생입니다. 인류가 불과 증류기를 이용해 알코올을 농축시키는 방법을 발견하자 술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증류기술은 아라비아 과학자들에게서 본격적으로 발달합니다. 그들은 의학과 화학 연구를 위해 증류기술을 연구했지만 곧 이 기술은 술 제조에 응용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것이 아라비아의 물, 즉 알코올입니다. 증류주의 탄생은 강한 술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열었습니다. 유럽의 기술이 전파되자 브랜디, 보드카, 위스키 등이 탄생합니다. 특히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의 위스키는 물의 생명이라는 뜻에서 이름이 나왔습니다. 눈보라치는 고원에서 위스키는 추위를 버티게 해주는 동료였고 전사들의 용기를 돋우는 음료였습니다. 위스키의 탄생은 단순한 술의 발전이 아니라 지역 정체성과 문화를 형성한 사건입니다. 증류주는 전쟁과 식민지 시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은 럼주와 브랜디를 군대와 선원들에게 지급했고 술은 전쟁의 사기, 식민지 통치, 무역의 핵심 품목이 됩니다. 아프리카 노예무역에서도 술은 교환의 주요 수단 중 하나였습니다. 술은 문화의 상징이자 권력과 경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술은 인간의 삶 가장 밝은 순간과 가장 어두운 순간 모두에 등장합니다. 축제, 결혼, 탄생, 수학 같은 기쁨의 순간에도 전쟁, 약탈, 식민지, 지배 같은 비극의 순간에도 술은 함께 있었습니다. 술은 인간의 감정과 문명 사이를 오가며 경계를 흐리고 통합하고 또 때로는 파괴하는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대에 들어오면 술은 과학의 언어로 다시 정리됩니다. 루이 파스테르가 발효의 원리를 규명하며 발효가 신의 마법이 아니라 미생물의 활동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발명은 맥주, 와인, 위스키 제조 기술을 더욱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인류는 술을 통제 가능한 기술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는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옵니다. 도시 노동자들은 긴 노동 시간을 버티기 위해 술에 의존하기도 했고 술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로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19세기에는 금주운동이 확산되고 일부 국가에서는 술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금지령은 오히려 불법 양조, 암시장, 갱단을 만들어내며 술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했습니다. 결국 금주 정책은 실패로 끝났고 술은 다시 합법적 생산 체계 속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세계화와 함께 다양한 술이 국경을 넘어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 어느 도시에서든 맥주, 와인, 위스키, 사케, 럼, 데킬라를 마실 수 있는 것은 21세기 세계화가 만든 장면입니다. 술은 이제 지역의 전통을 담은 브랜드가 되고 문화의 상징이 되고 관계의 매개체가 되고 때로는 예술과 감정의 언어가 됩니다. 하지만 술이 가진 핵심적인 힘은 아마도 아주 오래전부터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술은 인간의 세계와 신의 세계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풀어주고 두려움을 잠시 지우고 사람들과 마음을 열게 하며 하루의 고단함을 녹여주는 존재. 그래서 술은 인류 역사 속에서 항상 특별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렇다고 술을 무조건 미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술은 감정을 풀어주는 동시에 많은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고대에서 현대까지 수많은 문헌에 술에 대한 경고와 조심의 메시지가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술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술의 역사는 인류가 그 힘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술을 사랑하면서도 경계했고 의례로 사용하면서도 조절하려 했고
금지하면서도 몰래 찾았고 과학으로 분석하면서도 여전히 감정의 언어로 받아들였습니다. 술은 단순한 발효 음료가 아닙니다. 인류의 감정, 문화, 권력, 기술, 예술이 모두 술이라는 매개체에 응축된 것입니다. 작은 항아리 속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발효가 결국 인류 역사와 함께 흐르는 거대한 문화의 강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술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하나 떠올려 봅니다. 술은 인간이 자연에서 얻은 가장 오래된 마법이자 가장 오래된 위험이고 가장 오래된 위로입니다. 이제 이 질문을 남기며 대본을 마칩니다. 인간은 술을 만들었지만 어떤 순간에는 술이 인간을 만들기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술을 마시는 이유, 그 이유만큼 술의 역사는 깊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